그리고 양극재로 만들어가는 이 일괄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그쪽에서 상장된 건 에코프로 BM밖에 없을지라도 나머지 에코프로 쪽의 비상장들의 가치를 생각한다. 시장 가치로 환산해준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이 적정한 것일까? 물음에 대해서는 네, 안 비싸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또 2차전지 에코프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2차전지 댓글 쓸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네. 마음껏 네, 마음껏 댓글 쓰겠습니다. 네네네. 자, 2차전지가 뭐 사실은 주도주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죠? 네. 좀 여지가 좀 논란이 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제 미국의 우회에서 뚫고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보더라도 큰 상승, 한번 조정, 약간 쌍봉을 만드는 이런 느낌에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2차전지도 지금 어떻습니까? 네, 기회만 되면 사야죠. 사야 됩니까? 네, 쌍봉이 아니라 삼봉인 것 같고. 삼봉 정도전. 예, 네. 3봉이건 4봉이건 5봉이건 네. 기회 나오면 계속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보통 보면 거기다 장벽을 쳐놨습니다. 딱 시가총액 20조 못 넘어가게 장벽을 친 상황 쪽에서 거기서 들어오기만 하면 에코프로가 그렇죠. 에코프로 기준으로 에코프로 기준으로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다음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시장의 욕구는 크지만 네.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인주적인 사건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러운 시장 에너지는 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다 이제 자꾸 꺾는 어떤 모종의 변화가 나오는 게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시장 자체적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적인 힘 관련된 쪽은 일단 넘어가면 안 돼라는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이쪽으로 그렇죠. 잡고 있는 거고 시장은 그렇죠. 그러면 속도 조절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계속 또 뭐 어느 정도 조정 나왔다가는 네. 또 시도는 계속 들어올 수 있겠다고 하는 게 계속 가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펀드멘탈상이나 네. 변화된 건 없다라고 보는 게 2차전지 지금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제목이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 얘기를 관심도 많으시니까 에코프로 얘기를 하고 네. 시간이 또 되면 다른 종목 얘기를 하죠. 에코프로는 네. 일단 몇 가지 그 뭐 산업 여팡 이런 걸 좀 떠나서 몇 가지 노이즈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쨌든 이동치 회장의 구속.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별 영향 없다. 전 대표고요. 네.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미리 다 암시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예. 얘기냐면은 CEO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약간 지주사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 아무래도 어떤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전문 경영 체제로 바꾼 다음에 어떤 변화를 노리다 보니까 그건 네. 어떤 뭐 잘못했죠 그거는 도의적인 책임이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일단 아니지 않나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시장은 그죠? 하지도 않고요. 잊어버렸습니다. 네. 네.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세워놨기 때문에요. 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상장 네. 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호재겠죠. 그것도 약간 좀 경영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좀 IPO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살짝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조상에서 그걸로 심각한 문제 때문에 IPO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거보다는 지금은 일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그 자회사 상장으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대기를 하면서 네. 연말에 상장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는 일단 그 에코프로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쉽게 말씀드리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걸 통해서 계속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가치의 재부각들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인데 그렇죠. 네. 예, 지주사가 지금 과거에는 지주사 하게 되면은 약간 저희가 좀 가치를 덜 봤었죠. 왜냐하면 더블 카운팅도 되고 있고 네. 아니 밑에 자회사 다 상장돼 있는데 지주사 또 상장돼 있으면 그거 무슨 의미겠느냐. 그래서 애써 뭐 PR 3배 가도 저희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 BM이 지분의 뭐 한 절반 정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준다. 오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인 요인이 있는 반면에 할증 요인도 있죠. 할증 요인이라는 거는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수직 계열화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 CNG를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기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쪽에서 수산 리튬 가공돼서 에코프롬을 BM을 가서 결국은 양극재로 만들어가는 이 일괄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그쪽에서 상장된 건 에코프로 BM밖에 없을지라도 나머지 에코프로 쪽의 비상장질의 가치를 생각한다. 시장 가치로 환산해준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이 적정한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네, 안 비싸다. 댓글 쓰려고 했는데 네, 안 비싸다. 네, 안 비싸다. 네, 네. 에코프로 아직 밸류가 남아 있다. 네, 네, 그렇게 뭐 혹시 제가 너무 훅 가게 되면 좀 제어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네.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편입이 안 됐고요. 불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건 영향력이 MSCI보다는 떨어질 걸로 보이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MSCI의 다시 편입 가능성 8월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상당히 높다. 네, 두 번째 상당히 높다고 보신다. 네, 네, 직접 다시는 거죠. 네. 댓글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은 FTSA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추정 자금에 대해서 얼만큼 산정할지 모른다. 뭐 할 때는 뭐 4, 5천억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안 되는 만큼. 하지만 MSCI는 좀 다르겠죠. 대표 지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은 더 직접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쪽은 공매도 친 쪽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장벽들이 자꾸 20조대를 못 넘어가게 만드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다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정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추가적인 지수 편입에 따라서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를 안고 계속 여러 가지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한 분위기를 거기서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뭐 저희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똑같이 또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다. 뭐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에코프로와 관련된 걸 생각해. 제가 뭐 지금 얘기한 것 말고 또 에코프로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이 또 있나요? 특별히 뭐 중요한 얘기 다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한국의 입장 쪽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북미 중심으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들은 딱 그와 함께 성장할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계속 투자하고 있고 설비 투자를 하는 과정 쪽에서 딱 갖춘 쪽은 지금 NCM 계열 쪽으로 갖추고 있는데 자꾸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온 거는 그만큼 우리 산업을 우리가 먼저 개화했어. 우리가 지금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력 높아. 그러니까 이거 갖다 쓰세요라고 나오고 싶지만 딱 장벽이 쳐져 있는 상황 쪽에서 자꾸 중국이 넘어왔을 때 그 어떤 약간 프리미엄이면 프리미엄이겠죠. 이쪽을 훼손시키는 이슈가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걸 용인하겠느냐라는 어떤 그 상황 쪽에서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프리미엄이 깎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저희보다 늦습니다. 저희가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공장들이 지금 결정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중국은 아직까지 그 상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프리미엄 훼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그러면 벌어진 일이죠. 지금 계속 공장 짓고 증설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그게 뭐 천재지변의 사태로 공장을 못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미국이 아예 그냥 변심해서 한국 나가 우리 그냥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요?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는 어떻게 큽니까? 뭐 사람들이 발로 밀 수도 없는 거고 친환경인데요. 끌고 가면 친환경. 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한 여전히 지금의 펀드멘탈을 바꿀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 고시안, 네, 중국어로 뭐라 그러더라? 고시안, 네, 어쨌든 그게 지금 2차 전지에 가고 있는 쪽에 적어도 지금까지 팩트를 보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독주를 구조적으로 훼손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며칠 전에 나온 뉴스로는 지금 중국 업체 쪽에서 CATL이 네. 우리 기술이 이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라고 해서 10분 충전하게 되면 80%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개발해서 올해 연내로 1000km 가는 자동차 7인 배터리라고 또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관련돼서 그러면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때문에 뭐 얘기는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라고 봤을 때
현실성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그건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런 가능성이 없겠죠. 네, 일단 그리고 일단 약간 그런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가 LFP의 한계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시장에서는 약간 국내 업체들의 위축 요인으로 다 왔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심리적인 위축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면요. 네.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좀 부닥치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네. 네. 뭐 방향성을 위로 본다 그죠? 조정받으면 네. 조정시마다 모아도 괜찮겠다. 네. 지금 시총이 17조 7천억이니까 대략 18조 잡고 그죠? 네. 한 20조 이상 갈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밸류를 어떻게 어쨌든 간에 투자자는 밸류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습니다. 성장률과 PR이 어렵다면 그죠? 네. 뭐 PE주로 잡든 그죠? 네. 뭐 잡든 뭘 좀 잡아야 되잖아요. 시총으로 잡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밸류를 좀 산정하면 어떻습니까? 네. 네, 일단 많이 바라보시는 게 PEG 개념도 바라보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매출 성장 속도와 함께 계산하는 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네. 복잡한 거 안 보고 그만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네.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작년에 6천억대 올해 한 9,500억대 1조 가까이 나올 네. 거고요. 지금 이 속도로 증설 속도와 함께 그대로 가게 되면은 2025년 2년 뒤입니다. 2조를 영업이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이익은 좀 떨어지겠지만 2조 영업이익을 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한 80만 원대 근처 정고점대가 시총이 20조대입니다. P5R 기준으로 2년 뒤에 밸류를 끌어왔을 때 10배입니다. 비싼가요?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자회사들의 가치가 이제 새로 상장되거나 산정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이끌어갈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실적 밸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상태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또 뭐 2030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2년 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스케줄이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P5R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PER이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P5R. 네. 에코프로 제일 궁금해하시니까 봤고요. 네. 네, 욕 많이 들었습니다. 올려주시면 다. 어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좋게 보시네요. 네. 일단 20조까지 가보죠. 감사해요. 김민수 대표님 역시 레몬 리서치. 근데 넌 누구냐? 뭐 이런 거. 예. 제가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얘기는 그 정도 하면 돼. 나머지 그러면 네. 그 사실은 사실 에코프로는 지주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셀업체가 있고 사실 소재업체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셀은 뭐 LG 엔솔이나 이런 쪽은 뭐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그죠? 네. 네. SK 이노베이션을 좀 재평가하려는 그죠? 그렇습니다. 작업들이 좀 있어요. 셀 잠깐 얘기하고 소재 얘기하죠. 셀은 어떻습니까? 네, 셀업체들은 요즘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SK이노베이션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변화 요인들, 그러니까 즉 이런 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유사 이미지가 좀 가장 크죠. 네. 그 중에서 나머지 플러스 알파, SK온을 얼만큼 가치를 쳐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데 SK온의 가장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요인은 수율이었습니다. 수율이죠. 예. 네, 해봐야 10개 만드는데 5개밖에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5개 폐기 처분하게 되면 그게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흑자가 안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번에 한 7, 80%대까지 넘어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붙는다라는 차원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삼성 SDI도 그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먼저 얘기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배터리 사업부 2차 전지용 배터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 전기차용이죠. 예, 이게 흑자 전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재밸류가 탄생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온의 흑자 전환이 언제나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3분기 얘기도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가서 이제 뚜껑 열어보고 확인이 될 만큼 그때 나오는 추세 보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 2분기도 얘기합니다만 4분기 쪽 그러니까 합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 4분기쯤 그죠? 네네네.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흑자는 저희가 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 있죠. 뭐 AMPC 적용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뭐 한 해 올해 보니까 5,600억인가 또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네. 그게 흑자 걷어냈다. 이거보다는 자체적인 흑자를 더 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게 확인되는 게 더 앞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 같습니다.
소재는 꽤 광범위합니다. 네. 보통 뭐 요즘은 뭐 리튬 관련주, 네. 네.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네. 네. 전고체 배터리 또 이 사전 물질인 전구체, 네. 그죠? 네, 뭐 많아요. 소재 쪽에서는 뭘 좀 눈여겨보세요, 특별히. 네, 일단 요즘 전고체 배터리라고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네. 네. 거의 뭐 상장하고 그러게요. 아이고 배 아파. 네. 이게 3만 얼마 때 하고 따상 들어가면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면은 오늘 거래 재개나고 꽤 흔들었네, 그죠? 예. 네. 그래도 4% 네, 올랐네요.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봤었을 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구나라고 하지만 물론 국내 업체들도 다 준비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스케줄이 빠르고 돈을 엄청 쏟아부으면서 K 배터리를 넘어가 보겠다고 하는 쪽이 도요타입니다. 2027년 양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냥 한다고 해서 목표는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단계별로 어려운 게 많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4년 뒤 벌어질 일인데 지금 주가가 당장 내일 지금 양산돼서 막 생산하는 것처럼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조금 좀 기대감이 많이 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안 좋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냥 파시죠. 네. 정리하시고 이게 보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분할하다 보니까 물량이 없어요, 매물이. 그런 쪽에서 막 매수세가 갖다 붙이는 것 때문에 좀 더 탄력 붙이는 게 높았지. 아니 잘 가고 어쨌든 간에 네. 과하죠. 근데 잘 가고 있는 거 하시면 욕 먹고요. 아니 이 소재주 가운데 관심 있는 걸 말씀하니까요. 예.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일단 지금 내년부터 벌어질 일 중에 하나가 2024년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적용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에 대한 재조명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대주전자재료. 네. 이쪽도 이제 또 계속 레벨업을 하다가 어제 이차전지 쪽이 최근 들어서 이차전지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레벨 다운이 되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높아가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스케줄이 맞는 만큼 변화는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런 쪽이나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쪽 중에 한 종목이 이녹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자회사 TRS가 있는데 이녹스 에코엠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에코가 들어갔어요. 회사 이름이 에코입니다. 그러면 이름 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2차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원소재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쪽도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게 실리콘 음극재가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겉을 감싸서 더 이상 부풀지 않게 만드는 쪽이 하나가 CNT 도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얘기 나왔던 종목이 나노 신소재인데 근데 이제 이 회사에 대한 밸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좀 많이 좀 커 있는 게 현실이겠죠. 그와 함께 같이 본다라고 되면 JO라는 종목을 또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물론 둘 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 플랜트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ECP라고 하는 쪽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CNT 도전제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커지는 쪽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좀 기대감이 더 있겠다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대표님이 얘기한 종목 가운데 발음이 되게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이엔드디. 이엔드디 옛날에 그죠? 그게 에코앤드림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얘도 에코앤드림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엔드디라 그러길래 이거 옛날에 김민수 대표님 얘기한 건데 이엔드디 에코앤드림 에코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요즘.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대응 전략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